수관아, 너 중학교 가야지. 입학금 없어서 못 다녀요. 이래 오너라. 저를 품에 딱 안으면은 수관아 잘 들어라. 돈 없고 가난한 사람 공부하시는 학교가 있대. 그때 제가 귀가 퍽 뜨였습니다. 나는 그 소리를 듣고 지게를 벗어내버리고 제 집에서 18km를 무덤으로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거리가 18km인데 무덤으로 찾아가면 몇 킬로 되겠습니까? 학교에 도착하니 해가 서서히 지고 오셨습니다. 교무실에 들어가니 여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선생님, 입학하러 왔어요. 너 어디서 왔니? 경주서 왔어요. 너 경주 안강서 이까지 50밀리 어린 것이 걸어왔단 말이야. 아니요, 뛰어왔어요. 여기서 돌아가거라. 학교는 거리가 멀어서 못 다녀. 학교 오는데 5시간, 집 가는 5시간 안 돼. 쌤 괜찮아요. 입학 좀 다녀볼게요. 너 집 근처는 학교가 없니? 학교 있는데요. 입학금 인발한 대신 못해서 못 다녀요. 갑자기 눈물이 나서 말을 못하고 엎드려서 울고 있으니 선생님도 울먹이면서 가까이 와서 너 가슴 속에 그런 꿈을 갖고 오시면 꿈 드림 컴스 트루,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그 선생님이 영어 선생님입니다. 그럼 서랍 속에 무엇을 끄집어내 주는데 세상 여러분 이 교인입니까? 교배가 붙이는 배지 2개 하고 모자에 붙이는 목표를 주는데 그걸 받는 순간 그게 놀라운 글자를 발견했습니다. 그게 세상에 여러분 이런 글자가 그 속에 들었습니다. 이런 글자도 잘 모르십니까? 전이 중자를 보는 순간 갑자기 앞에 깜깜하면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눈물이 앞을 흘렸어. 내가 드디어 충만이 되었구나. 내가 드디어 충만이 되었구나. 집에까지 가면서 5시간 동안 얼마나 울었는지 눈태희가 반태히 울었어요. 그때부터 학교를 다니면서 특히 추운 겨울날 공부 마치고 집에 올 때 청소 공부 마치면 바깥이 캄캄합니다. 형산강을 건너서 산 5개 넘을 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추웠는지. 우리 동네 내온차면 그 학교를 다녔습니다. 내복도 없이 학교 다닌다고. 길도 없는데. 저는 학교 가서 중학교 1학년 때 교실에 앉으면 계속 졸았습니다. 저는 지금은 키가 좀 큰데 어릴 때는 키가 아주 적었습니다. 우리 형제들은 고등학교 들어가야 키가 좀 큽니다. 중학교 갈 때까지는 키가 아주 적었어요. 영어 선생님이 저놈이 계속 졸고 있는 거예요. 저놈이 5시간, 4시간을 걸어서 오니까 참 선생님은요, 부잣집 아들도 눈에 보여야 되고 없는 집 애들도 눈에 보여야 되고 공부 잘하는 애 눈에 보여야 되고 공부 못하는 눈에 보여야 돼. 선생님 자격이 있으려면요, 그 선생님이 눈에 제가 보이는 거예요. 영어 수업 마치고 뒷문 나간 선생님이 저를 불러요. 수관아, 이리 와봐라. 복도에서 그 음성이 얼마나 따뜻하고 부드러운지. 거기 가서 쳐다보니까 수관아, 너 공부 마치고 방과 후에 교무실 오렴. 공부를 마치고 방과 후에 교무실 문을 딱 이러고 들어가니까 세사 선생님이요. 그 여선생님이 제 나타나니까 저보기래요. 간단히 절을 하면서 수관아, 이제 오나? 내가 너를 기다렸다. 저는요, 지금도 제 연구실에 손님 오면 무조건 나는 이렇습니다. 누구나 오든 간에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나는 영어 선생님 배웠습니다. 여러분 학생들요, 글, 수학, 영어, 국어 그거 잘 가르치는 건 중요하지만 그거 더 중요한 것이 스승같이 따뜻한 사랑, 오가고 소통이 있을 때 그게 인간의 전인이 인성이 형성되는 거예요. 탁 잡되면 수고하나 내하고 들판에 바람 쐬러 좀 나가자는 거예요. 최초의 여자의 손목을 잡고 들판에 바람 쐬러 나갔습니다. 나가니까 그때 메뚜기가 참 많았어요. 수고하나 너 메뚜기 잘 잡니? 공부는 잘 못하지만 메뚜기는 잘 잡거든요. 잡아드릴까? 잡아봐라 그러더라. 열심히 잡아서 강아지 풀 때 끼워드렸어요. 그럼 강아지 풀 때 잘 모르시지요? 모른다 했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우리 시간에 메뚜기 잘 잡는다고 얼마나 칭찬을 하신지. 그때부터 엎어지면 잡아지 막 잡았어요. 좀 더 드릴까요? 그네. 됐어. 이제 늦게 잡아놓는 내일 도시락 반찬 해라. 나도 이거 도시락 반찬 하면서 너를 생각하면서 교무실에서 먹을게. 내가 같이 먹고 싶은데 친구들 때문에. 난 메뚜기 때문에 저를 부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야. 선생님이 내 손을 톡 잡고는 눈두개 나란히 앉아서 해가 서산에 뉘어뉘어지고 있는 석양에 내 손목 꼭 잡고 하신 그 말씀 한 말씀이 저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수관에는 앞으로 공부를 하면은 영어 공부를 참 잘하겠다. 그 말에 내가 뿅 가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영어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요. 책하고 모든 거 다 외워뺐어요. 다 외웠어요. 요거 영어 시간 되면 책상 위에 아무것도 없어. 선생님 얼굴만 쳐다보는 거예요. 머릿속에 다 집어넣는 거예요. 선생님이 격려의 말 한마디가 저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선생님 얼굴 쳐다보다가 선생님이 나를 보고 윙크를 해요. 다른 친구들 모르지만 너 조금만 시계 주겠다 이 말이에요. 좀 시계. 황수관 한번 외워봐. 네, I'm a boy, you are a girl. 블랙보드, BLACK, PUR 쫙 오니까 선생님이 우리 수아 영어 잘한다고 얼마나 칭찬하시는지. 다른 애들도 수아나 너 먼 거 학교 다니는데 너 공부 어떻게 그래 했니? 속으로 외우는데 혼났지만 겉으로는 보통이다.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전교에 1등 했는 것 같아요. 제 학적부를 보니까 영어 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 전부 수라 우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선생님 오시더만 수아인이 영어 1등이라 1등 했대. 1등 했대. 그래 다른 공부도 잘하는데 다른 공부는 잘 못하는데도 난 수학은 조금 잘했어요. 수학은. 우리 집 애들도 수학 좀 잘해요. 나를 닮아서. 부모를 다 닮거든요. 이러면 자녀들 보고 절대 공부 1등 할 때 1등이라 소리 하지 마시오. 내가 과거에 몇 등이나 생각해보고 그래. 다 닮아요. 부모 다 닮아요. 다른 공부 잘하는 건 다른 공부 잘 못하거든요. 선생님들 잘 보기 다른 공부 혹시 그 성적 볼까 싶어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때부터 공부하는 습관이 길러져 가지고 3시간 4시간 앉으면 공부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올 수 다른 사람 못 따라오지. 그 영어 선생님하고 내하고 그 소통 그것 때문에 제가 이래 되는 거야. 이 소통이 이렇게 중요한 거야. 이태석 신부 아시죠? 이태석 신부. 그분이 남수단에 가가지고 그건 의과대학 졸업해가지고 의사인데 다시 신부의 서fun을 받고 오지오지 찾아가가지고 그 한센병 환자들 돌보고 또 자기가 병이 들어가 49세인가 일기로 죽었잖아요. 작년 2년 전입니까? 사망했잖아요. 그분들하고 소통해서 그분들은요 눈에 눈물이 없는 사람들인데 이태석 신부 죽었다고 그렇게 울었대요. 이태석 신부 무덤이 거창한 줄 알고 내가 찾아갔어. 저는 어디라도 뭔가 감동을 받으면 찾아가는 성격이 있어요. 찾아가 전라남도 어디 조그만데 신부들 모이는 모수가 뼈가 조그만 나는 거창한 줄 알았더니 조그만 이태석 신부로 찍혀있더라고요. 김수환 추기경 돌아갔다는 소리 듣고 난 그때 지방 내려가 있었는데 금방 고속버스에서 심야버스를 타고 왔습니다. 저는 내가 존경하는 분 누구 돌아갔다면 막 찾아가는 성격이 있어요. 찾아가는 세상에 500m 줄이 서 있는 거예요. 500m. 그 추운데 쫙 서 있는데 그 저도 줄 서러 뒤에 가니까
그 사람들이 저를 보더면 황 박사 왔다고 막 핸드폰으로 사진 찍다고 막 이래서고 막 사인해달라고 막 이래서 하니까. 근데 여러분요, 사람이 어디 가든지 거기에 뭔가 덕을 새겨놓고 떠나야 돼요. 기자들 만나면 기자들한테 덕을 새겨놓고 떠나고, 방송국 만나면 방송국에 기자들한테 덕을 새겨놓고 떠나고, 어디라도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나도요, 솔직한 말로 털면 문제가 납니다. 뭐 사람이란 것은 뭐, 그런데 한 줄도 기자들이 내 이름 안 쓰잖아요. 나쁜 거 안 쓰잖아요. 잘 보여 그래. 어디라도 덕을 씌우고 가는 사람은 그분은 나를 허물이 있으면 덮어주는 거야. 그럼요. 인생사가 그렇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그래 딱 써가지고 기자 한 3분이 막 따라오고 앞에서 방송 기자들이 또 뭔갑니다. 인터뷰하라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그 추운데 그분들이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이분들 덕을 새겨줘야겠다 싶어서 내가 이랬어요. 한 30초만 시간 달라. 요약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 근데 길게 하면 안 되거든. 이 30초만 딱 하고 마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겠다 하는 거라. 정리 마음속으로 딱 해가지고 하자. 그래서 내가 이랬어요. 저 큐 들어가는데 김수환 주인은 참 저는 너무 존경합니다.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분은 너무나 겸손하십니다. 얼마나 겸손하냐면요, 자기 초상화를 그려놓고 그 밑에다가 나는 바보야, 나는 바보야. 김수환 주인이 왜 바보입니까? 참, 난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신도들을 보고 다른 신부들을 보고 날 보고 축의금 갖지 마라. 날 보고 손가락질하면서 이 죄인 악해라, 이 죄인 악해라. 자기가 난 죄인이다 이거라. 무슨 죄를 그래 많이 지어가지고. 또 김수환 주인이 얼마나 유머가 있습니까? 대단한 유머가 있어요. 지난번 자기 강론을 들으니까 어느 신사가 인생 삶이 뭐냐, 인생 삶이 뭐냐 고민하고 번뇌하고 기차를 탔는데 기차 안에서 삶은 계란이요, 삶은 계란이요 가더라. 저 잘 못 알아먹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거 내가 이런 말에 죄송합니다만 이 황수환 박사 얼굴이요, 김수환 주인같이 얼굴이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저 모르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간첩도 압니다. 내가. 김수환 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내가 더 얼굴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죽었을 때 몇 미터 줄을 서겠는가? 1m도 없겠어. 1m도. 김수환 주인 돌아가시는 데는 500m 줄이 서 있는데 황수환 박사 죽은 데는 1m도 안 서겠어.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김수환 주인은 나눔과 사랑을 일생 동안 실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소통을 했기 때문에 일생 동안 소통을 하는, 화합하는, 나눔, 사랑을 실천하는 분이기 때문에 500m 줄을 쓰는 거예요. 나 거기서 내가 큰 깨달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요, 특히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 한민족 참 소통이 꼭 필요합니다. 이번에 제가, 여러분 참 축하해 주세요. 내가 이번에 대사가 되었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대사는 영국 대사, 미국 대사, 주의 대사 아니고, 작년에 여러분, 여러분 반가워하십시오. 우리나라가 대단한 나라입니다. 지구 역사상, 세계 역사상 원조를 받던 나라가, 수혜국이 원조를 하는 나라, 공유국으로 바뀐 나라는 우리나라가 최초 선포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작년에 부산 베스코에서 약 3천여 명이 모여가지고, 그때 힐러리 국무장관도 오시고 반기문 사무총도 오시고 개도국의 여러 대통령도 오시고 많이 왔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의료보건 개도국을 도우는 대사를, 초대 대사를 누구를 승할까? 그런데 느닷없이 저를 대사를 뽑아줘가지고 내가 이제 대사가 돼가지고 정식 외교관이 돼서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진짜 박수 같다 봐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제 대사 발령 받고 이제 필리핀, 베트남, 아프리카, 르완다, 에티오피아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념으로 첫 대사된 기념으로 나는 어디를 찾았냐? 크리스마스를 거기 한센 병원에 가서 보내자. 한센병 환자들하고 이틀 같이 보내고 그 다음에 그 필리핀에 가고 그 다음에 평용부대, 명호부대 다녀오신 분 계시지요. 그게 다낭이라는 곳이 17도선인데 거기 접정지역인데 거기 가서 우리나라에서 지금요 큰 병원을 지어주고 있어요. 학교를 40개를 지어주고. 그분들이 가보니까 전쟁의 피해를 많이 입은 나라, 상처를 많이 받은 나라. 그분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데 그분들이 요즘 우리 너무 한국 사람이 고맙다 해요. 내가 가보니 한국 사람 너무 고맙대요. 고맙대요. 그래서 420이 지금 호지민시로 바뀌었는데 그게 여러분 놀라 우리 기업이 1800기업이 나가 있어요 벌써. 우리나라가 수교가 핫하시 돼가지고 아주 지금. 그리고 저는 또 다시 아프리카 르완다를 갔습니다. 르완다에 가니까 르완다는 여러분 이 얘기를 조금 하기 위해서 내가 앞에 말했습니다만 르완다는 우리나라 경상남북도 많은데 여러분 인구가 1000만 명입니다. 인구 밀도가 엄청 높은 나라인데 가니까 세상에 농기구는요 딱 곡괭이하고 삽하고 호미밖에 없어요. 그걸 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땅이 없어가지고 산꼭대기까지 농사를 다 지어요. 그래도 모자라요. 곡괭이가 찍어 한 데서 땅이 적어. 그 생활이 비참하지요. 그런데 세상에 그 나라가요. 가가미 대통령이 되고부터 우리 한국 와서 새마을 운동을 배워가지고 근면자족 협동정신을 그대로 배워가지고 여러분요 깨끗한 나라로 바뀌었는데 아프리카 전체에서 가장 깨끗한 나라가 그 나라인데 르완다인데 생활이 좀 좋아지고 있는데 세상에 아프리카 전역에 부정부패가 전혀 없는 나라가 르완다라. 1994년도에 세상에 4월 달부터 그 새마을운동 배워가기 전 같아. 세상에 그 족속이 후투족이 있고 투치족이 두 족인데 후투족이 한 80%쯤 되고 투치족이 한 20%쯤 되는 것 같아. 세상에 종족끼리 싸움이 붙어가지고 낫을 까지고 창을 까지고 괭이 까지고 삽을 까지고 그걸 서로 찍어 죽이는 거야. 얼마나 죽었냐면 공식적으로 120만 명이 죽었어요. 비공식적으로는 한 200만 명 죽었지 않나. 100일 동안 종족끼리 싸. 그래서 그걸 매년 기념하기 위해서 제노사이드, 여러분 뭐 뉴스 들어서 다 알죠. 그때 되면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 기간만 통곡하고 일체 가가미 대통령이 딱 써가지고 이분이 소수민족의 투치족의 대통령인데 과거를 묻지 않는다. forgive, 용서한다. forget, 절대로 과거를 잊어버린다. 과거는 잊는다. 지금은 화합이 중요하다. 지금 뭐 전혀 그런 색이 없어요. 없고 막 서로 웃고 즐기고 뭐 허그하고 반가워하고 이래요. 이러고 그 제노시아드 기간만 예도 기간만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깥에 못 나온 형제들이 그 르완다 국민들이 많대. 왜냐하면 얼굴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부끄러워서 못 나오고 뭐 형편없이 돼 있대. 그래서 그분은 성형외과 의사를 가장 바라고 있고 정형외과도 의사를 바라고 있고 물론 산부인과도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거를 보는 순간 이야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습니까? 첫째 남북이 분단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가슴 아픈 일입니다. 지구상에 남북이 분단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소통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소통이 안 돼서. 근데 바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난 후에 갔습니다. 가서. 근데 그거 가서 우리 휴전선 무너지도록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백두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제가. 백두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기후 때문에 꼭대기에 올라가는 사람 별로 없대. 장점인도 그 3일 기다리다 못 올라갔대. 나는 올라가기 날씨 좋더라고요. 그래서 꼭대기에 올라서서 내가 다 남북 통곡을 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냐? 이 소통이 되지 않아서. 특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절실하고 필요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저 연세 높은 분이 좀 와 계시는데 지금까지 살아남은 것도 기적입니다. 저 보십시오. 저는 해방둥이입니다. 해방둥이로서 피투성이 몸으로 한국에 도착해가지고 6살 때 만 5세 때 6.25 사회를 만났습니다. 교회 갔다 오다가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오는데 너무 날이 더워가지고 누나 둘하고 목욕을 하고 있는데 발가벗고 목욕하고 있는데 총소리가 막 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큰 누나가 전쟁 붙었다 이러더라고요. 난 그때 전쟁이 뭔지 몰랐어요. 그러더니 큰 누나가 큰일 났다 그때만 이거 두 개 옷 갈아입으면 총 맞아 죽으니까 수로로 들어가자. 들어갔어요. 옷을 벗고. 그러니까 누나 둘이가 날 보고 이래요. 이 아들은 죽으면 안 되는데 우리 둘이가 탁 둘러서 자고 이러더래. 웃겨요 우리 큰 누나가. 내 죽으면 안 된다고. 그런데 어머니가 교회 갔던 애가 안 오니까 막 이름을 부르는데 수가나 부르는데 이상하게 아까 했던 말씀 어머님 소리 들으면 마음이 평안해. 그래서 막 그래서 울었어요. 우니까 우리 큰 누나 혼났어요. 그 안에 들어있다고. 총소리가 나면 빨리 옷을 입고 집으로 와야 되지. 저는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옷 입은 그대로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피난길에 올랐는데 우리 집이 조금 늦게 갔는데 철도를 넘어가는데 우리 아군들이 쫙 벌써 그게 구덩이 파놓고 딱 이래 있는 거야. 총을 겨누고 있는 거야. 그런데 누구 한 사람이 구루마를 끌고 가는데 이 소를 몰고 가는데 할아버지가 총을 맞아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막 소음을 갖다 대고 이런 거 내가 직접 봤어요. 보니까 아버지 왜 저래요? 그게 총 맞았다는 거라. 그러더니 누구 한 사람이 또 우리 군인인데 막 얻어맞는 거예요. 막 얻어맞는 거예요. 총 뿌리 그까지 막 넣어. 저 왜 그러는 게 저놈 나쁜 놈이야. 왜 그래? 태극기를 가지고 장단지를 사가지고 가다가 지금 얻어맞는데 나는 태극기가 장단지 사면 뭐 어떤데? 나는 그거 몰라서 태극기가 장단지 사면 없으면 보재기로 사야 되잖아. 근데 속으로 그래 생각했는데 중학교 1학년, 국민학교 1학년 6.25 끝나고 초등학교 1학년 딱 들어가니까 국기가 탁 올라간대. 경례를 탁 붙여요. 그거를 보고 이야 우리가 경례 붙이는 저거를 장단지를 사면 안 되지. 그지? 그때 알았어요. 그러면 교장선생님이 태극기 올라가면 막 우시는 거예요. 우리 교장선생님이 초등학교 1학년 교장선생님이 교장선생님이 저 태극기가 잘못하면 인공기를 바뀔 뻔 다 했다고 막 우시고 우리 보고 막 그러는 게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는데 그게 내 지금 감회가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는 남북이 지금 분단되어 있고 지금 어려운 가운데 이래 있고 지금 북한에는 2010년 3월 26일 날 천안함 폭침 사건이 있었고 2010년 12월 23일 날 영등포 폭격 사건이 있었고 내가 이거를 딱 보는 순간 내가 바로 연평도로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연락을 하니까 민간인은 못 들어온대. 그래요. 나는 꼭 가고 싶다. 그러면
천안함 폭침 사건 되는 100년도를 내가 가겠다. 황 박사님, 100년도는 가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1월 11일 날인 줄 알고 있습니다. 진눈빼기 내리는데 제가 배를 탔습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배가 막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2층에 있었는데 내 옷이 다 젖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장병들을 격려를 했습니다. 사인해 들어가서 사인도 해줬습니다. 오늘 사인하는 사람 별로 없네. 사인 종이 가져왔는데 사인도 해주고, 애들이 막 나를 보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왜냐면 왜 좋아하는 줄 알고 보니까 그 애들이 내 초등학교 다닐 때 내 호심천국이라는 사회를 했기 때문에 그 애들이 그거를 보고 나를 보고 깜짝 놀라는 거야. 너무 좋아하는 거야. 내가 그거 다 해주고. 그런데 막 거기서 그 이튿날 돌아와야 되는데 풍랑 때문에 언제 갈지 모른다고 합니다. 이 큰일 났습니다. 이거 그 이튿날 이쪽에 대구에 볼일도 있어야 되고 볼일도 강연도 해야 되고 큰일 났어요. 다른 사람은 잘 안 오는데 오면 올 때는 오지만 갈 때는 마음대로 못 간대. 어떤 사람은 열흘 있는 사람 있고 보름 있는 사람 있고. 황 박사 큰일 났다는 거라. 야단 났어요. 갈 길 없냐? 없습니다.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이구 이거 야단 나서 그 여단장인데 부탁해. 뭐 갈 길 없습니다. 밥은 먹여드리겠습니다. 군인들 앞에 강의만 자꾸 해주소. 어이 큰일 났어 이거. 그런데 연예인들이고 뭐고 아무도 안 온대. 그게 이미 알고 안 온대. 그 나는 뭣도 모르고 갔더니만. 그래가지고 내가 꼭 가야 되는데 가는 길이 없나 했더니 화물선이 혹시 뜨는지 모르겠다는 거야. 알아보기 화물선이 오늘 밤에 뜬다는 거야. 그 이튿날 화물이 아닌 화물선에 내가 몸을 싣고 거기 가는 데는 5시간 걸렸는데 오는 데는 13시간 걸려가지고 그래서 제가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여러분요, 이것이 남북이 분단된 비극입니다. 이게 비극입니다. 비극. 그러면은 우리들이 남북 소통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습니다만은 우선 여러분요, 이번에 12월 달에 대선이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난 대통령을 이런 분을 대통령을 세우시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황 박사 귀가 쫑긋하네. 누구 이름 될까 하고 내가 이름 아무나 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나 지혜가 있는 사람인데 저는요, 지도자가 영도자는 국민하고 소통이 잘 되는 영도자를 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링컨 대통령. 난 링컨 대통령을 존경합니다. 그래서 내가 존경하기 때문에 링컨 대통령 생가 통나무집도 직접 다녀왔습니다. 박물관을 다 다녀왔습니다. 링컨 대통령이요, 세상에 실패를 몇 번 했냐 보니까 28번 했더라고. 오늘 이상해. 안 놀라는 게 특징이에요. 오늘 이상해. 선거에 7번 떨어졌더라고. 자기 10살 때 어머니가 돌아갔어 벌써. 20살 때 자기 누나 사라가 죽었어. 27살 자기 약혼녀가 죽었어. 자기 앞에 아들 둘이가 죽었어. 사업에 또 실패를 했어. 근데 드디어 그분이 1860년에 제16대 대통령이 됐어요. 그분은 일평생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남모르는 남다른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남다른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그걸 이겨나갔기 때문에 그분은 마음은 흔들리지 않고 일평생 화를 내지 않고, 어느 정도 화를 안 내냐면요, 배우관에서 자기 부인이 빗자루 가지고 영부인이 자기를 때렸대. 얻어맞지 싶어서 배우관 뜰로 뛰어나왔대.
영부인이 따라 나와버린 거라. 내 같으면 빗자루 빼서 반드시 죽여볼 텐데. 링컨 대통령이 한 말이 있어요. 참 감동적인 말을 했어요. 여보, 빗자루를 가지고 백악관 뜰을 실어야지 대통령을 쓸모되나. 그 보좌관들하고 모두들이 감동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요즘 권력의 조건은 책을 한 600페이지쯤 된 책을, 그 링컨 대통령 책인데 그걸 쭉 읽고 있는데, 와, 참. 그분이 원수를 사랑했는데 얼마나 사랑했냐면요, 스탠톤이라는 분이 자기를 보고 고릴라를 켰어요. 긴팔 원숭이를 켰어요. 고릴라를 보려면은 아프리카 가지 말고 일리노이주 오면은 고릴라가 한 사람이 있는데 그 링컨을 켰어요. 자기 대통령 딱 되고 그분을 불렀어요. 악수를 청하면서 당신을 오늘부터 국방장관으로 모시겠습니다. 위대한 사람입니다. 내 같으면 쉽지 않습니다. 원수를 사랑했습니다. 1860년에 대통령 되고 63년도에 노예를 해방시켰습니다. 여러분요, 링컨 대통령이 백인입니다. 흑인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위대한 사람입니다. 흑인이 흑인 운동하는 것은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요. 백인인데 흑인의 눈물을 닦아서 노예를 해방시켜 줬습니다. 1865년에 남북 통일을 했습니다. 위대한 이가 통일이 아니라 여러분, 위대한 사람이 탄생하면요 남북 통일로 되는 거예요. 그 영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이 통일을 대변할 수 있는 영도자를 뽑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남북 통일이 되는 거예요. 또 돼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때 그랜트 장군이 자기를 도왔고 상대 적이 누가 하면 로버트 리 장군이 적입니다. 그랜트 장군도 훌륭해요. 이제 저쪽에 리 장군이 항복하러 오잖아요. 오는데 항복하러 오는 사람이 참 멋지게 해가지고 막 칼을 들고 막 총을 들고 막 이래 나타나는데 그랜트 장군은 평상시에 입은 옷을 입고 나타난 거라. 평소 딱 보니까 그랜트 장군이 완전히 폐전병 장수고 저쪽에 다 만났어요. 악수를 청하면서. 본래 이런데요, 이긴 사람이 그 사람 칼을 빼앗는데요, 빼앗지 않았대요. 리 장군을 여러분요, 링컨 대통령이 왜 했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워싱턴 대학 총장을 시켰습니다. 그거는 반처형식의 사람인데. 그리고 남부의 대통령이 누굽니까? 데이비스가 대통령이죠. 데이비스. 제퍼슨 데이비스가 대통령인데 남부 전쟁에 이겼잖아요. 이게 뭐 그 사람이 그분을 갖다가 남부의 책임자로 맡겼는 거예요. 또 링컨 대통령이. 참 훌륭해요. 그래서 여러분, 고생 많은 사람은요, 더 중요한 얘기, 원수를 사랑하면서도 흔들리지 않으면서도 윗대가 유머가 있는 거야. 링컨 대통령 유머가 아주, 그래서 정치인 중에 가장 유머가 많은 사람이 링컨 대통령이잖아요. 링컨 대통령 유머가 많아요. 한 가지 예를 들면 교회에 딱 했는데 천당갈 목사님이 천당가고 쓰면서 손들어게 다 손드는데 링컨 대통령 안 들었잖아요. 링컨 왜 안 들어요? 이렇게. 나는 천당 가고 싶지만 우선 국회에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말도 재밌게 잘 받아쳐요. 링컨 대통령이 얼굴이 두 얼굴이라고 이중인격자로 했잖아요. 그 링컨 대통령이 내가 얼굴이 두 얼굴 같으면 이 자리에 이 못난 얼굴이 나오겠습니까? 이래봤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 서로 이해하고 사랑으로 한테 뭉쳐 신바람 나는, 내가 신바람 말을 한번 해야지. 신바람 나는 내 나라 대한민국을 건설하는데 우리 모두 앞장섭시다. 감사합니다.